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종택입니다. 오늘은 골프 선수의 종합소득 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홈페이지는 ilovetex.com 되시고요. 서울 강남역 1번 출구에 있습니다. 2호선입니다. 어, 많은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은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그냥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어, 부가이스가 면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고 굳이 해야겠다고 하면 집을 사업장으로 해서 면세 사업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면 이 부가가치를 납부를 해야 돼요. 이 경우에 이제 대개 레슨 프로들이 아마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부기장, 추계신고 이렇게 물어봐요. 장부기장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일단은 사업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나중에 15년 이내에 수입이 생기면 거기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를 신고를 안 하면 공제를 2월 결성이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세금이 많이 절세가 됩니다. 단점은 그 세무사한테 비용 줘야 되겠죠. 이 세무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무사 비용이 지출되고요. 추계신고를 보면은 건 음, 추계신고는 많은 분들이 5월 달에만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추계신고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나 기준경비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이거 간단합니다. 그냥 종이 한 장에 신고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뭐 간단해요. 그렇지만 이 2월 결손금을 못 받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골프 선수는 뭐 10년은 해야 되고 10년 하게 되면 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5억을 벌었으면 세금 안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세금을 냅니다. 왜 내냐면 이 2월 결손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초기신 같은 경우는 세무서 비용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단점은 초기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2월 결손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준비는 일단 수입액과 지출액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올해 얼마를 벌었고 스폰서로부터 얼마를 받았다. 이게 수입액이고요. 지출액은 내가 골프장 가거나 골프 연습장을 하거나 뭐 레슨을 받거나 심리 치료를 받거나 이런 비용들은 다 카드로 써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카드 외에 현금 영수증까지 가능해요. 근데 현금은 안 되고요. 그래서 어, 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카드사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고 이 자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주고 세무사 사무실은 지출 내역을 분류를 해요. 지출 내역 분류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다 5월 달에 이걸 신고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세무사 5월 달에 무지 바빠요. 무지 바쁘기 때문에 자료를 늦게 전달하면 소득세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쯤 카드사에 연락해서 카드 자료 받고 뭐 이것저것 비용 쓴 거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세무사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추계신고는 뭐 굳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가서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지출 내역이라는 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비교통비, 뭐 골프대회 개최하는 지역의 숙박식대, 연습장 이동, 항공료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골프 치러 나가서 지출하는 비용을 모든 거는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대신 이제 가사 관련 경비라 해서 그냥 가족끼리 먹는 거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세금 추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골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차량도 필요하겠죠? 차량의 임차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거. 감가상각. 옛날에는 차를 1억짜리 사면 첫 해에 5천만 원 정도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줬는데 요새는 그게 안 돼요.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800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급 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크게 절세 효과는 없어요. 기분만 좋을 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뭐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직업수수료, 복리후생비, 송업분비, KPG에 대한 협회비, 그다음에 통신비, 전화, 그다음 골프 관계자하고 접대할 때 접대비. 이 선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뭐냐면 상금을 받게 되면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죠. 뭐 이런 그런 내역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장부기장을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금이 얼마인지, 광고비를 얼마를 받았는지 이게 총 수입이겠죠. 내 수입. 그다음 필요경비. 지출 내역은 아까 위에서 설명한 여비, 차량, 감가 이런 쭉 내용을 거죠. 자, 그래서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 금액이 듭니다. 예, 이 소득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금 광고비에 대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낸다. 장부기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세금을 무지 안 낼 수 있어요. 보세요. 일단 내가 상금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아주 적게 버는 거죠. 1, 2부, 1부에서 2부나 3부는 되게 이 금액 범위 낼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1부에 가서 돈을 1억 5천원 벌었을 때 내가 매년 지출한 금액이 5천이에요. 그러면 매년 손해죠? 4천, 3천, 2천, 2천 쭉 해서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 합계액이 손해액이 1억 9천까지 되죠. 1억 9천까지. 근데 이 해에 2024년도에 그 1억 5천을 수입해서 내가 경비로 5천 써가지고 1억이 했어요. 1억이 남았는데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1억.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2월 결손으로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이 금액 1억 9천 중에 이때 1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세금이 없죠. 이때 1억 5천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한 495만 원도 환급받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소득 발생이 초기에 많이 예, 소득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경비만 이렇게 지출 금액만 무리 들어가죠. 1억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1억 5천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비용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2024년에 이렇게 소득이 쭉 발생해 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주 좋은 제도죠. 예.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내가 몇 번 설명했는데도 뭐 그거 해서 뭐해? 그런다는 사람이 많죠. 자, 이렇게 이제 추계 신고를 하면 매년 이제 뒤에 나오지만 기준 경비별, 단순 경비별로 세금을 내서 세금을 납부한단 말이죠. 이렇게 추계 과세했으면 이 이월결 승금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손에 났어도 이 경비를 이월을 못 받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2024년도에 내가 1억 5천을 자녀가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5천을 썼어. 1억이 남았어요. 자, 1억 남은 거에 세금이 얼마냐? 어? 세금이 1,600만, 2,1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에 1억 5천에 3.3%한 금액이 495만. 이 차액이 1,600만 원이에요. 이 세금을 1,6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손해를 처리해가지고 이 금액 1억 9천을 축적을 해놨다면 이때 1억을 까면 결국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 그 일단 기장을 해서 신고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자녀가 골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1억 9천은 나중에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아니면 레슨 프로 해가지고 사업 수입이 생기거나 이때 이 1억 9천을 15년 이내에 공제가 가능해요. yani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세금 꽤 많아요. 1억 벌으면 세금이 2,100만 원, 1억이 나오면 약 2,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이 단순 경비를 대상자가 이제 추계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 추계 대상자 이 3,600이라는 게 직전 연도에 만약 2023년 기속이라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때 이 사람이 3,600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되느냐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단순 경비율하고 기준 경비율이 있고 뭐 장부 기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단순 경비는 되게 경비율이 개장 그 한 60%, 54% 정도 인정이 됩니다. 이건 매년 공제액이 달라져요. 기존 경비는 이거의 한 반절 정도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3,600을 받았으면 그 경비로 1,900만 원 공제해 주니까 1,600이 남고 거기서 기본 공제 150을 하면 과세표는 1,400이고 세금은 890만 원이에요. 아니 89만 원. 근데 내가 이거에 3,600만 원에 3%가 세금을 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만 7천 원을 공제받아. 그래서 최고 소득세, 지방세 25만 원 공제받는 거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데 굳이 기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간단해요. 내가 108만 낸 거 돌려받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거지. 자, 기존경비로 계산하면 3,600에 대해서 18%밖에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면 결국에 소득 금액이 2,900만 원이고 세금이 290만 원이 되죠. 거기서 여기 3%한 108만 원을 빼면 이 사람은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기존경비로 하면 20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내가 3,600만 원 상환을 받았지만 내가 쓴 비용이 5천이에요. 이렇게 신고하면 1,400이 마이너스잖아요. 1,400이 마이너스예요. 자, 이거를 이제 1,400만 원을 15년 이내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서 차감을 하죠. 이걸 이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이 108만 원도 다 환급을 받고 또 1,400만 원도 내가 앞으로 15년 이내에 이익이 생기면 거기서 또 공제를 받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처리되면 이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안 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소득이 발생이 되면 소득이 뭐 2,900이죠? 이거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대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죠. 그러니까 그 3,600만 원 이하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장부기장을 해서 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절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미리미리 장부 작성을 해서 결손 신고를 해야 절세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5월 중에 그 세무서에서 오는 추계소득으로 세금 내면 절세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출 내역을 신고해서 장부기장에 신고하면 소득 발생년 15년까지 이제 결손된다는 거죠. 반드시 장부기장을 권하고 싶습니다.